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동탁 세상을 무너뜨린 태월의 미모, 초선 이야기입니다. 초선은 지금의 간수성에서 태어난 미모의 여인으로 후한서, 여포전에도 기록된 실존 인물이지만 삼국지연의에서는 실존 시기가 가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도 본명이 아니라 담비나 매미로 불린 애칭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삼국지연의를 중심으로 합니다. 초선은 서역 출신으로 어릴 때 노예로 로양에 끌려왔는데 왕인이 데려와 노래와 춤을 가르쳤고 16이 되자 여러 재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초선이 밤에 정원을 산책할 때면 달도자기 모습이 부끄러워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해서 태월의 미모라고 불립니다. 왕인은 그런 초선을 아껴 친딸과 다름없이 대했는데 초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환계라 하셨습니까? 연환계랑 간첩을 적에게 보내어 꾀를 꾸미게 하고 그 사이에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동탁은 십상시를 물리치기 위해 지방 호족을 불러 모으는 하진의 실책을 틈타 정권을 잡고 황제를 옹립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수하에 있던 여포를 금은보화로 꼬셔서 자신의 호위무사를 삼아 철옹성을 쌓게 됩니다. 왕인은 다음 날 여포에게 값진 금관을 주고 집으로 초청해 초선을 만나게 하고 초선을 이용해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왕유는 며칠 뒤에는 동탁에게 손길을 뻗어 역시 동탁을 초대한 후 초선을 선보여 동탁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를 아내로 삼지 못한다면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소. 불쌍한 저를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구해주세요. 제발. 초선은 천하의 관세를 누리던 동탁에게 가게 되고 여포는 자신의 여인을 빼앗아간 동탁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초선은 용감하나 무모한 여포를 원수로 만들어 난을 일으키도록 해서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해냅니다. 그 뒤는 여포의 첩이 되어버리면서 연환계 때의 능동적 면모는 완전 증발하고 엑스트라로 전락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여포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초선이 다시 언급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휴저호에서 재등장할 때는 진궁의 계책을 따르려는 여포를 말려서 여포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합의성에서 진궁이 기각지계를 제안하는데 여포가 나간 사이 남은 장수들이 배신하면 어쩌냐고 초선이 만류한 것입니다. 기각지기란 적의 배후에 거점을 만들어 어피해서 협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여포가 죽자 여포의 가족들은 화창으로 옮겨졌는데 조조는 초선을 시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한 후 관우의 마음을 사려고 초선을 하사해 연환계를 쓰려고 하지만 관우가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고 비구니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민간 전설에 의하면 보원 사명제가 득세한 후 초선은 옛 고향에 돌려보내져 묻혔다거나 초선은 자결하고 관우가 유체를 고향에 안장했다고도 합니다. 초선과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만사불사가 있는데 만번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암송추파도 있는데 여자가 눈빛으로 은근히 유혹을 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6월 서천에서 한나라 시대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그 안에서 여인은 초선의 장녀로 어미를 따라 촉으로 들어왔다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선은 왕윤의 노래와 연주를 하는 종으로 영제를 따라 촉으로 들어왔다는 글이 새겨진 묘비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초선의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덤의 주인공은 초선이며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선은 삼국지연의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전 다른 작품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원나라 때의 작극인 연환계에서 초선은 이름이 이몽창인데 영제 때 궁녀로 선발되었다 정건양에게 하사되었고 합니다. 그때 여포를 만나 아내가 되었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헤어졌다가 나중에 왕윤에 의해 여포와 재회하게 됩니다. 원나라 때의 소설인 삼국지평화에서 초선은 본래 임시로 어릴 때 이름이 초선이며 남편은 여포라고 했습니다. 임조부에 있을 때부터 여포와 헤어졌는데
왕인이 동탁을 청해 초선을 바치겠다고 한 뒤 여포를 초대해 부부를 상봉시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상 어디에도 꽃 피지 않은 곳은 없었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풀 한 폭이 돋아나고 아무리 작은 풀이라도 꽃은 피우나니. 이정아, 다시 사랑이 온다.